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긴 얘기예요. 이거 다 한 2시간 정도 하라고 그래도 제가 2시간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90분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건희 의혹.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불거졌던 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종호 씨가 드러나고 그 이종호 씨가 드러난 다음에 바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도 다 까먹었어요. 삼부토건의 주가 폭등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삼부토건이 있었고요. 삼부토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영등포 경찰서의 마약 수사 무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드러났던 게 김대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명태균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 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 지금 얘기했던 그 최상병 또는 마이크를 띄워놔야 됩니까? 아 예. 최상병과 또는 삼부토건은 아주 먼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슈를 덮습니다. 삼부토건도 엄청난 큰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약 수사 무마도 엄청나게 큰 건이었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싹 덮였어요. 최상병 얘기가 매우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명태균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 사람 배포도 크죠. 예. 검사에게 자기를 집어넣으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을 감당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뭐 이게 화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어저께 얘기였습니다. 예, 어저께 얘기에 카톡에 대한데 이 카톡 다 아시죠? 예, 좀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카톡이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였습니다. 이거 다 카톡 보셨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가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한테 아니 남편한테. 그리고 명선생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명태균이 발표한 카톡 중에 일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발표한 게 2,000개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2,000개 약간 보이시나요? 2,000개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원래 명태균 얘기를 하면 단 한 번도 대통령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계속 안 했어요. 3주 동안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다가 지나다가 탄핵될 거다 이거 하니까 저녁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과 다르다 2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어저께 저 카톡이 발표되니까 50분 만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코미디인데 이것도 그러면 친오빠가 정치를 개입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준석이 그때 이제 만나게 하는 저 맥락이 이준석을 만나게 하는 거였었잖아요. 준석이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해 윤석열이라는 뜻입니다. 만나거나 대한 일도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났지 친오빠는 만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녹취록을 틀어서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이 맞다는 것은 저 오빠가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녹취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얘가 이 김현정의 CBS 인터뷰에 21분간 녹취를 하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 핸드폰이 20개 정도가 있다는데 압수수색된 건 6개뿐이 못 가져갔다. 그 압수수색도 9시간 만에 핸드폰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뭐 압수수색 받아보신 분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포렌식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포렌식 핸드폰을 갖고 가잖아요. 그럼 포렌식은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저 포렌식 했던 거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했던 게 거기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남성분들 그 이상한 동영상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뜹니다, 거기에. 포렌식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9시간 만에 돌려줘요, 그거를. 걷다가, 그리고 니네가 본 건 9시간, 그거 보더라도 예, 극히 일부야. 난 20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가 엄청나게 예, 이제 뭐 충분히 나 대응할 수 있다.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런 정도의 대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드러난 게 뭐냐면 정치계획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강혜경 씨와 명태균이 김영선 여기입니다. 의창의 김영선 의원이 뭐 했던 사람인지는 아시죠? 잘 기억이 잘 못하실 텐데 김영선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저 수조에 물 마셨던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예, 그 사람이죠. 예, 예, 뭐라고요? 고양이가 창이라요. 자, 아시는 분입니까? 잘 모르는 분입니까? 아, 원래 여기 쪽 사람이라 그러던데? 고양이 거창입니까? 아, 그렇구나. 아, 진짜. 그렇군요. 예, 명태균과 강혜경 씨가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김영선 공천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명태균과 김영선을 딱 빠지고 강혜경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고 그리고 네가 징역가 그러니까 강혜경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부터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 수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검찰 발로 리크가 되는가 공개가 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게 검찰 발에 어떤 자료 수사 자료 이런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혜경도 압박을 느꼈고 그 다음에 그게 압박을 느끼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내가 책임진 게 아니라 명태균과 김영선이 책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예, 명태균이 여론조작도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2% 정도 올려서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줘. 이게 당내 2021년 9월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를 올려가지고 2%보다 훨씬 넘게 예, 윤석열이 이렇게 예, 국민의힘 당내 후보도 적합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나요. 이렇게 조작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무려 6%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마사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저렇게 조작하는 순간,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그리고 공표하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조작은 저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시한 거고 이걸 이행한 거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금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건드려보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그렇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은 애초에 이런 거였다는 거였습니까? 2022년 총선 때, 대선 때, 그건 3월 달에 이제 대선을 치러지잖아요. 대선 치러지는 직전에 명태균이 이제 경남에 있는 혹시 명태균을 아세요? 여기 분들은? 혹시 아세요? 이쪽의 정치인들은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명태균이, 여기에 보면 날짜별로 2월부터 대선 전까지 9번의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리고 이것도 마사지를 했겠죠. 이때, 이거 마사지 한 건 무조건 공표되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표 기간이 아니어서 발표는 안 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돌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억 7천 정도인데 3억 7천을 받으러 갔다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3억 7천을 윤석열한테 받으러 갔다가 명태균이 3억 7천의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김영선의 공천권을 따왔더라. 거기에 김건희 씨가 사실상 내정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치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죠. 공짜로 돈을 준 거니까요. 그리고 공천을 그 대신해서 대가성으로
받았으니까 이건 뇌물죄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얘기가 됐고 그 와중에 얘가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는 당선이 됐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공천에서 또 탈락되죠. 탈락돼서 김해갑으로 가 해서 김해갑으로 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컷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칠불사가 여기 거창에 있는 건가요? 지리산 자락에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칠불사 회동을 해가지고 이준석한테 야 내가 김건희가 이렇게 정치 공작 해가지고 내가 저 김해도 가고 저기 창원의 의창도 갔으니 이거 폭로하겠다. 그러니 나한테 비례대표 1번을 달라라고 하는 협의가 칠불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밝혀진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한 거 많은 과정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이런 것도 이제 반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명태균 씨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에 얘기하면 다 뒤집힐 거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에서 바로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뉴스타파 아시잖아요. 뉴스타파 그 명예훼손으로 걸었고 거기에 관련된 3,000명을 핸드폰을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건들면서 고소도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불임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핸드폰을 압수해가고 9시간 만에 돈 줘줬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불임구석이 있을 거고 오늘 명태균 씨가 뭐 2,000건이 있고 매일 한 건씩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장되면 아마도 참 나라가 비참한 꼴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진짜 안당하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권을 내뒀는지 너무나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2,000건 윤석열의 체리 따봉도 있어 이런 거 계속 폭로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김건희가 여러 실제로 뭐 VIP에서 VIP 1위 대통령이면 VIP 제로가 벌써 김건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 한동훈이 벌써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라인을 한남동 라인이라고 벌써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됐습니다. 이 사실은 십상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맘이라고 하는 사람 이번에 쫓겨나서 그 뭐 하여튼 어디 감사로 갔다가 그것도 쫓겨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 내에 십상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십상시가 젊은 애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사람이야 라고 했고 정호성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정호성이라는 사람? 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최순실과 박근혜를 연결했던 보좌관 문거리 비서관이라는 정호성 씨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징역을 갔다가 풀려났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게요? 대통령실에 5월달에 들어갔다는 거. 대통령실에 5월달에 들어갔고 그 들어가면서 이 젊은 애들, 그러니까 김건희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요직을 장악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합니다. 얘네들이 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못 잡잖아요. 핵심적인 것을. 그런데 김건희가 그걸 나이를 잡아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추천됐냐면 이 정호성을 수상한 게 누구냐면 당연히 그때 특검이 누구였어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의리가 있고 똘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특채를 해가지고 용산의 대통령실로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후 일담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십상시가 진짜 있나보다 이런 의혹이 뭐 있는 사이에 이런 사실이 들어왔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하시면
총선 마치고 막 참패했을 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부터 총리까지 다 일가 사퇴를 했었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박영선의 총리설과 양정철의 비서실장설이 벌써 쫙 퍼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여권 핵심 단계가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변인실은 검토한 바도 없다. 이런 얘기가 한 바도 없다 그랬는데 다시 재반박을 해요. 유력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새벽 8시, 10시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이 다른 거예요. 이 라인이 달라. 그럼 이때도 김건희 라인이 있어 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십상시였다는 겁니다. 예, 김대남이 얘기하는 건 십상시가 저런 짓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징계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공식 라인을 비선 라인이니까 징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당한 것은 대변인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변인 2명이 잘려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더 김건희 라인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라인이 단순히 공보 라인과 정무 라인 뿐만 아니라 경호 라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9월 10일자 추석 전에 그러니까 9월 6일자로 무혐의 판단을 안 했죠.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고 9월 10일자로 활동을 재개하는데 추석 직전이에요. 마포대교에서 마포대교 가면 여기서 사람이 많이 떨어져 자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부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자기가 대통령이처럼 막 해가지고 뭐 이게 신문 기사에 나고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얘가 이렇게 갔을 때요. 예,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마포대교에 교통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통통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여사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마포대교가 어떤 데냐면요. 저기 막히면요. 서울 전역이 다 막히는데요. 농민들이 항의 시위하면 꼭 저걸 막거든요. 그래서 마포가 저기 여의도 들어가는 대교를 막는 거거든요. 그 공덕동에서 여의도. 그런데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마포로 체계 타설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경호실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라인이 그러면 경호실까지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예. 그런데 예, 이런 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를 진짜 창피하게 만드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 뭐 이게 애초부터 얘기됐는데 최은순과 김건희는 여기에서 돈을 23억을 편취해서 추가 이득을 없습니다. 주가 추적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여기에 똑같이 전주의 역할을 했던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였어요. 근데 검사에서 방조죄, 적어도 알면서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2심에서는 이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집행유예형을 받아요. 그런데 손모 씨는 문제는 이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던 애요. 손해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모 씨의 전주가 방조죄가 인정됐는데 김건희는 당연히 여기서 돈도 벌었고 23억여 원이라는 돈도 벌었고 굉장히 더 깊숙하게 이 패밀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방조죄로 걸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1심, 2심 판결에서 통정매매 다 주가 조작을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대신증권 담당자하고 김건희가 교수님 10만 주 냈어요. 일단 이해하죠. 조금 있다가 금세 23초 만에 가져가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낸 금액으로. 금세 누가 가져가네요? 체결됐죠. 딱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얘네들이 주가 조작을 했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서로 돈을 막 올려가지고 끝에 됐을 때 돈을 딱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끝까지 가면은 주가가 폭락해서 손모 씨처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포는요. 정말 종점 요런 정도 되면
빼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포 중에 주포만 돈을 편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편취했다니까요. 손모 씨는 너무 기다려서 좀 더 하다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조죄는 적어도 해당될 거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 공천갑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는 한동훈이 빼들었습니다. 약간 한동훈과 윤석열과 관계의 무게추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독대를 요청하고 독대를 거부하는 위치인데 지금은 막 나갑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결정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결정할 시기가 뭐냐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 결정할 시기를 도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탄핵? 탄핵까지는 아니고 탄핵까지는 아니고 이건 뭐냐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계속 이게 8표가 넘어오면은 이게 거부권이 거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무력화돼요. 윤석열은 지금 정치가 딱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거부권을 계속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거부하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한동훈이 자기 계파가 20명이 있으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과정에서 동참하지 않겠다. 가결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그 자체로 뭐가 되겠어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 유일하게 힘인데 손발 다 잘라내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이게 폭로전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폭로전이 확대되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검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 김영성과 명태균의 저 선거법 위반은 저거 공표 금지되어 있거든요. 검찰은 절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검찰에서 이걸 리크를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게 판이 커지니까 회계 담당하던 강모 씨가 드디어 폭로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검찰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데 검찰에서 이 니키가 일어났냐, 누출이 일어났냐, 이 자체가 권력 누수 형상의 내임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대통령, 서울 지역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율이 18%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가 된다면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한동훈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권력장악의 힘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법부, 검찰, 경찰, 언론들의 폭로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10월을 넘기고 난 11월부터 매우 빠르게 가속화될 거다. 왜? 이걸 반전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